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내 시장 사실 미국 시장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작년에도요 미국 시장하고 굉장히 큰 디커플링을 오랜 시간 좀 이어올 때 그때 정말 큰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무조건 미국 시장 대비 왜 못 가냐, 언제 따라가냐, 따라가겠지, 그냥 막연하게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헤쳐서 뜯어보면은 이 안에서 어느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쪽으로 우리도 같이 그쪽으로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늘 강조를 드렸고, 특히나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 기존에도 제가 항상 좋은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삼성 SDI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우리는 돌고 돌아서 이익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오늘 LG 엔솔은 좀 못 가고 SDI는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계속 유지하고 메이저들의 수급이 계속 붙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그러면 실적 시즌이라는 거는 결국에 실적이 얼마큼 잘 나왔냐, 거기에 따른 성적표를 받아볼 시간입니다. 그 성적표를 통해서 예상만큼 잘 했으면, 혹은 예상보다 더 잘했으면 이제 상을 받는 거고, 못했으면 이제 회초리 맞는 거죠. 몽둥이 두드려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 시즌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할 것들은 해야 되고, 내일까지가 이제 1분기 최종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내일이 지나면 이제 1분기는 클로징이 돼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 준비를 할 건 하되, 그리고 아직까지 코스피 지수는 2740, 50포인트에 머물러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스타트를 끊었던 시가를 어느 정도 거의 회복을 다 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11, 12 거래일 정도 연속적인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면서 미국장은 V자 반등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못 따라가고 있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정리정돈을 하고 이렇게 좀 다듬어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마 오늘 영상이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말 행운이실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시장 제가 인트로를 녹화하는 그 틈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또 급락을 보이고 있네요. 오늘 사실 여러분들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루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완화되어가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의 위험자산, 특히나 위험자산 쪽으로 악영향을 줬던 그런 다양한 지표들이 조금 안정을 취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역시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그 발톱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컨센이나 그다음에 밸류를 좀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갭이 좀 상대적으로 크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많고, 장단기 금리 차가 어제 조금 한번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주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여전히 좋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이 컨센서스조차 여전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스닥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을 연출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유가도 빠지고 환율도 빠지고 다양한 원자재 가격들도 좀 빠지고 인플레 우려가 좀 완화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가파른 매수세가 오늘만큼은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와 주길 바랬는데 다소 아쉬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어떻든 우리는 또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또 분석을 하고 뛰어들고 또 전략 공부를 하고 전략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일단은 카카오 그룹주들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카카오 현재 106,000원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오늘 조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자,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왜 빠졌고 어제 오르고 이런 거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멘텀이 이제 실제로 장부에 찍혀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리스크들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모멘텀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을 드려왔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에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인가요? 보라 2.0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포부들을 많이 밝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지금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상용화를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보시는 것처럼 샌드박스 네트워크, 카카오 게임즈와 보라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P2E 게임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메타 토이 드래곤즈, 이거 약간의 옛날에 슈퍼마리오 같은 그래픽 요 이미지 굉장히 친근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JYP 신고가 가는 거 보셨나요 혹시? 잠깐 빠지면은 오늘 JYP가 신고가를 가고 엔터사들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SM도 오늘 그래도 3%대, 하이브도 오늘 3.43%대 이렇게 해서 강세 흐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누굽니까? JYP의 누구죠? 자, 스트레이키즈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JYP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알았어요. 왜 이거를 빌보드 1위를 간 날 알게 됐을까요? 참, 저도 남자인지라. 네, 저는 요즘에 그 에스파와 BTS를 알면은 요즘 아이돌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봅니다. 이 빌보드 1위 자리를 스테이지가 아니라 스트레이인가요? 어려워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스트레이키즈 빌보드 200 포함해서 빌보드 6개 차트의 1위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JYP가 신고가를 직행을 했는데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엔터 사업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빌보드 또 1위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JYP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엔터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못했다가 공연을 한다, 그냥 리오프닝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요즘 JYP도 사실 SM과 함께 디워유 쪽에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디워유의 팬 플랫폼, 그 다음에 우리 하이브의 또 위버스, 이런 것들이 이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팬들과 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 온라인 공연을 통해서 또 수익을 창출하고 매출을 발생시키고 굿즈며 음반 판매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플랫폼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있죠? 유튜브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유튜브로부터 직접 활동을 계속하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수익이 계속 창출을 시키는 이런 구조들. 근데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 소유는 누구? 이제는 회사. 그래서 회사에서 또 발생하는 매출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또 아티스트들하고 이 지분을 또 나누고, 이런 구조로 이제 계약이 또 실제로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비해서 해외 저작권료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부터 자꾸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물론 시장 규모를 넓히려는 것도 있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비해서 저작권료가 최소 4배에서 7배 정도가 더 비싸요. 그래서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일본에서 활동하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물론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조금 최종적으로 가져오는 이익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겠죠. 아무튼 엔터사들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BTS 군대 가면 끝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위버스 2.0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아리아나 그란데라든지 저스틴 비버 이런 아티스트들을 또 입점을 시켜가지고 그로부터 이제 BTS의 매출 비중을 점점 축소를 시켜요. BTS가 돈을 버는 규모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이 돈을 더 벌면서 BTS에 몰빵되어 있는 그런 80% 이상에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점점 축소가 되면은 그만큼 매출 구성이 좀 더 안정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도 군대 가도 다른 물론 그래도 커요. 그래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크기는 크지만 다른 아티스트들로부터 매출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비중이 좀 더 높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그리고 또 하이브가 갖고 있는 그 위버스의 앱의 가치가 조만간 또 2.0 업데이트 되면서 네이버의 브이라이브와 또 같이 합병을 하잖아요. 이러면서 브이라이브를 이용하고 있는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유저들을 또 위버스로 합쳐요. 물론 이 중에서 실제로 가입을 해가지고 돈을 쓰는 페이 유저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강력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도 여전히 우리가 좋게 봐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를 자꾸 단타수연에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 메인은 일단 오딘이죠. 오딘이라는 작품이 기존에 돈을 실제로 많이 벌어들였어요. 많이 벌어왔고 앞으로 또 많이 벌 거고, 지금 이미 대만 맞나요? 대만에서 이제 출시를 또 앞두고 있는데 이미 플레이스토어에서 또 지금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1위인가요? 뭐 하여튼 상위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제 또 급등 뽑아냈었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분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고 나서 뭐 어디서 사볼까, 타점 어떨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모멘텀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고, 단기적으로 급등을 보여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먼저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고, 혹은 스토리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고, 혹은
혹은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예를 들어 뭐 시크릿 컬 업종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시장의 경기 지표들 다양한 경제 컨디션들을 체크를 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시크릿 컬 업종들 이렇게 종목을 볼 때 다 봐야 되는 기준들이 다 있어요. 다 달라요 심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A 종목에 갖다 댔을 때는 맞는 것 같고 B 종목 갖다 대면 틀린 것 같죠? 뭔가 안 맞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종목마다 살펴봐야 되는 기준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는 뭐다? 일단은 실적이 깔고 들어간다. 실적이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간다라는 거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의 적정 값어치가 얼마야?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붙어주는 게 뭐다? 이제 새로운 모멘텀들. 그죠? 새로운 모멘텀들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딘 대만 출시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뭐 일매출 10억 원대 초중반, 초반에는 뭐 후반까지도 18억 원대, 15억 원대 이렇게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적으로 찍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돈 잘 버는 게 장땡이라니까요.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돈 잘 버는 게 장땡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살짝 우려스러운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P2E 게임 돈 버는 게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해킹으로 7,400억을 피해를 봤대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 그럼 이제 P2E 게임에 대한 약간의 좀 어두운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의 프레임이 살짝 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때요? P2E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의 전반적으로 리스크로 조금 때가 묻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이슈가 나오면 일단 알고는 가야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새롭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감안해서 또 주가를 살펴보는 거고 주식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수익이 나고 싶으면 사자마자 수익이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약간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죠. 호가를 잘 본다든지 그래서 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후비고 들어가서 스캘핑을 친다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엄청 파닥파닥거려요 이거. 지금도 보면은 뭐 1초에 몇 주가 체결이 됩니까? 이런 거 할 줄 아시면은 이런 것만 하시면 돼요. 단타 잘 치신 분들은 이런 것만 가지고 하면 되고 사자마자 수익이 나고 싶다? 그러면 호가청 공부하시고 체결 공부하셔서 단타만 치세요 그러면은. 그죠? 그냥 그건 엉뚱하게 대형주 사들고서 이거 왜 급등 안 해? 이러고 있으면은 그거는 안 맞는 거지. 그건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방금 제가 녹화하기 전에 한컴 MDS라는 종목을 갖다가 방금 7.6% 급등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너무 순식간이야. 너무 순식간. 이거 보세요. 너무 순식간이야.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면서 신호를 딱딱딱 드리고 오늘 7.6% 상승이지만 우리는 7%대에서 익절을 다 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드리긴 해드려요. 근데 나는 뭐 일하느라 못 봤어요. 뭐 하느라 못했어요 하시면 제가 그건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 전화해서 회원님 이거 뭐 합니다. 이거 빨리 매도하세요. 제가 연락을 다 드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도 사실 안 되고 불법인 거고. 그죠?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거는 트레이딩을 하실 거면 확실하게 트레이딩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방향성들을 저는 다 짚어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서희건설 같은 것도 건설주도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7%대 수익도 있으시고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을 먼저 주고 보는 게 좋을 것이다. 아직까지 시장에 인플레 우려가 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 중심으로 보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제주 중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게임이나 뭐 제약바이오나 아니면은 미디어 그 다음에 뭐 엔터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들이 이제 시총 상위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면은 제조업이지만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2차 종목들이 코스닥이 시총 상위 종목의 상위 순위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여전히 좋단 말이에요.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뭐 없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적으로 그래도 판가 전이가 빠르면서 실적으로 바로 장부에 찍힐 수 있는 그러니까 이익률이 그렇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급감하지 않을 만한 산업군들이 일단은 대표적으로 2차 전지잖아요. 그 2차 전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피도 물론 있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도 중심을 잡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코스닥 지수에다가 배팅을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또 챙길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은 잘 가요. 미국 시장은 잘 가는데 우리나라는 더럽게 못 갑니다. 그죠? 미국 보세요. 벌써 V자 반등을 이렇게 보이면서 1월 달에 시가가 15,750포인트 정도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고요. 그죠? 저점 대비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나스닥은 저점 대비해서 현재 어제까지만 해도 16.6% 16에서 17%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는요 옆으로 끼고 있어요. 옆으로 저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5%밖에 못 올랐다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나스닥이 저렇게 갈 수 있는 거 보면서 침만 흘리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돈 아닙니까? 이거는 수익 아닙니까? 그러면은 ETF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돈 벌어야 되겠어요? 안 벌어야 되겠어요? 벌어야 되겠죠. 직접 애플 사고 테슬라 사고 좋아요. 근데 애플 사고 테슬라 사는 것도 좋지만 애플이 가고 테슬라가 가면은 결국에는 나스닥 가잖아요. 시총상위 종목들이니까. 그럼 그런 걸로 인해서 돈을 편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어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 이상하게 엉뚱한 건 뭐 전쟁 나가지고 지금 다 망해가는 나라에다가 러시아 ETF, ETN 투자해서 그런 걸로 수익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기가 기회다? 기본이 있고 뭐가 있어야지 위기가 기회지. 위기가 그냥 위기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위기가 진짜 기회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은근히 많으신데, 책 보고 열심히 어디선가 보고 철학적인 부분 좋아요. 그런 마인드로 주식을 해야 되는 건 좋은데, 그런 마인드로 올바른 종목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지. 그런 마인드로 엉뚱한 데다가 갖다가 들이대고서 투자 철학을 갖다가 그러면서 기도 매매니 뭐니 존버니 가자 외치면 그게 갑니까? 밑으로는 가겠죠. 밑으로 가다가 이제 그냥 띠 아시죠, 여러분들? 이 수직선이 그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패까지 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미 뭐 니켈, ETN 상품도 그랬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건전하게 투자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놈의 도박 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자 이 속도는요, 지금 현재 5G죠? 아니야. 우리는 진짜 뭐 한 9세대, 10세대까지 가 있어요. 9G, 10G 요런 데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빠르잖아요. 그죠? 그럼 빠르면 빠른 만큼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단타도 하시라고 드릴 테니까 수익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또 챙겨드리고, 나머지 또 안정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또 안정적으로 해드리고, 여름 계절주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름 계절주로 SCD 준비해서 오늘 절반 정도 익절했습니다. 14%잖아요. 남들은 아직 관심이 없어. 왜? 봄 황사가 안 왔거든. 황사 미세먼지주들이 움직이고 여름주가 간다라는 기본 이론이 있는데, 그거는 맞기도 맞지만 사실 요즘 뭐 봄이 있습니까? 거의 뭐 바로 여름무지? 그럼 여름 계절주 준비해야지. 그중에 실적 잘 나온 놈, 작년에 실적 잘 나왔거든요. 이번에 시간에서 막 상한가까지 한번 요동을 치기도 했었는데, 이런 거 준비해놓고, 미국 시장에 배팅하기 직접 배팅 못하니까 ETN이라는 좋은 상품 있잖아요. 그럼 나스닥 같은 걸로 투자해서 또 돈 벌 수 있고, 카겜도, 카뱅 있죠, 하이브 있죠, 이노텍 있죠. 다 좋은 종목으로 돈 버네. 이것만 해도 지금 수익금인 게 얼마예요? 이게 2천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많이 안 가져가고 좋은 종목으로 좋은 타이밍에 잘 사들여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무리해서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샀다가 안 가면 또 그냥 또 이게 뭐 했다가 어쨌다 저쨌다. 그죠? 서킷도 남아있는 거 120% 있잖아요. 143% 이런 식으로 잔량 이렇게 해서 또 내 계좌에 이런 수익률 찍혀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럼 일부 또 남겨놓고 또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주식을 정석대로 올바르게 해도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그저 내가 매수 버튼 누르면은 그 다음에 매도 버튼 누를 때까지는 막 잠도 못 자고 이거 언제 가나 막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매번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매수 매도 버튼을 몇 번이나 누르는데, 그 여러 번 누르는 이 버튼을 갖다가 매번 운에다가 맡기려고 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운이 좋으시면은 그 운 저 좀 주세요. 저 좀 로또나 좀 한번 가 사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운에 맡기려고 하면 안 된다. 주식을 자꾸 운에 맡기려고 하면은 그 운이 따라는 주겠지만 매번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운 좋으면 그냥 주식하지 말고 로또 계속 가서 사시면 됩니다. 그게 빨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현실을 좀 보면서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여기도 나스닥, 그렇죠? 19% 120만 원, 여기도 16%대, 22%대, LG이노텍 두 자릿수, 하츠 두 자릿수, 서킷, 오토엔 63%, 이런 식으로 다 돈 벌잖아요. 충분히 여유롭게 해도 된다. 아시겠죠? 잔소리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잔소리라고 듣지 마시고요. 제가 요즘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정석대로 하자. 정석대로. 어렵게 하지 말고 정석대로 하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이 시장에서 지금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략적인 부분이거든요. 요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또 필요한 답변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대선 이후에 정책 관련주 있죠. 정책 관련주들 너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건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원전 엄청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원전 테마, 원자력 발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건설, 건자재, 가구 뭐 다양하게 많이 움직였어요. 사실 너무 많아요. 뭐 로봇도 있었고, 일부 플랫폼 쪽도 있었고, 원격 의료도 있었고, 뭐 진료, 의료 이런 것들 뭐 너무 많은데, 이 그동안에 그간 상승을 보였던 테마주들, 그쵸? 요거 조심하세요. 이제 이 종목들 주의 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가려면 더 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국내 시장의 경우 신선함이 없다. 새로운 것이 없다. 정책주 언제까지 우려먹을 건데요? 원전 언제까지 우려먹을 건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주가라는 건요, 늘 신선하고 새로운 것에 반응을 격하게 합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알고 계시죠? 전쟁 리스크 처음에 터졌을 때 빡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계속 그냥 전쟁이 진행되니까 시장은 자리 잡고 또 적당히 올려줘요. 그죠? 이처럼 결국 시장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해요. 근데 우리가 그 새로운 것을 어떻게 공략을 하냐, 이거에 따라서 또 수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면 일단은 여러분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마적으로 움직임들이 빠르게 순환매를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얘네들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는 있어요.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무슨 정책주, 뭐 관련주,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들고 있을 건데, 인수위에 뭐 이런 게 나오니 뭐니 해서 좋아요. 그런 걸로 뭐가 못 간다, 다 끝났다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시장에 앞으로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그간 상승을 보인 것들 중심으로는 보인 테마들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맞게끔 실적주들, 바닥에서 있는 실적주들 중심으로 이미 세팅이 끝났어요. 메이저들 이미 세팅 다 끝났습니다. 이미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우리 대표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이미 세팅이 끝났어요. 근데 아직 시세는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밑바닥에서 사 모으긴 했지만 가격을 올리면서 시세를 올리기 위한 매수를 퍼붓고 있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 것들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데 괜히 엉뚱한 거 갑자기 시장의 판이 빠르게 바뀌어서 위에 거 차익 실현 나와서 우르르 무너지고 실적주 뭐 어디로 편입을 한들 그쪽은 또 올라오겠죠. 이쪽에서 무너지고 나서 뒤늦게 이게 올라가면 무너져서 손절을 하더라도 들어가서 돌리면 되는데 이 박자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나오겠냐, 무너짐과 동시에 얘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을 한들 얘는 이미 올라와 있다. 여러분들이 사야 될 거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수익폭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박자로 갈 것 같아요. 이 왜 그러냐면 이건 약간의 좀 시장 경험상 좀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이렇게 뭔가 모르게 긴장감이 막 있고 돈들은 어딘가엔 다 들어있거든요. 시장에 참여했던 그 자금들이 어딘가에는 다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오르지도 않고 뭐 과하게 내리지도 않아. 그렇다고 돈을 막 토해내지도 않아. 그렇다고 또 더 사지도 않아. 뭔가 지금 시장은 새로운 걸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메이저들은 이미 지금 다음 뭔가의 일정을 앞두고 새로운 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게 준비가 될 때는 요이 땅 하자마자 걔네는 가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관심이 이제 끌리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중심에서 위에서 놀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자금이 일로 넘어간다. 위에서 먼저 판 사람들은 빠르게 넘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어라 하다 보면은 매도 끝나고 이쪽으로 살까 하다 보면은 끝나요. 이렇게 돼요. 이제 옵니다. 이런 상황이 조만간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차익 실현을 하실 것들은 하시고 비중을 테마 종목들은 비중을 조금씩 점차 줄이시고요. 바닥에서 이제 뭐 고개를 들거나 이번에 1분기 때도 실적이 좋을 종목들, 실적주들을 관심을 다시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은. 근데 실적주 뭐가 실적주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지금 저도 벤치마킹을 해보면 다른 어떤 유사 서비스 물론 좋고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보면은 진짜로 어이가 없고 참 기똥찬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석대로 투자해도 돈을 다 번다라고 했죠. 근데 정책주 뭐가 있어서 뭐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이제 정책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갈 겁니다. 이게 정책주만 그렇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 주식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될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최근에 뭐 예를 들어 기판 쪽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단타수장 코리아서킷 아시죠? 이런 것도 보면요. 이런 꼭대기에서 사야 된대. 이거 막 기술적으로 자 보시면요, 첫 번째 상승, 이 두 번째 저항, 세 번째가 이제 돌파가 나올 거다. 돌파 한번 나오면서 신고가 찍으니까 이제 봤냐 여기서 간다 따라와봐라 나 잡아봐라 그러고 갑니다. 안 가요? 못 갑니다. 왜? 이쪽엔 이제 메이저들이 털고 나왔다고. 이 시세를 만든 주인들이 얘를 잠깐 내려두고 다른 데로 갔다고요. 어디로 가냐고. 이 수급들이 어디로 가냐고요. 예를 들어 삼성 SDI 바닥에서 지금 바닥에서 저점 대비 몇 프로입니까? 벌써 바닥에서 22%가 올라왔어요. 보세요. 수급 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동안 다 여기 지금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시잖아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시죠? 이런 게 지금 수두룩하다. 지금 수두룩해. 특히 2차전지 중심으로 보셔라. 이익 퍼포먼스가 클 놈들. 작년부터 증설을 계속 해와서 지금 올해 작년 하반기 그다음에 올해 계속 공장이 새롭게 캐파가 가동이 되는 이런 종목들 집중해서 보셔라.
돈 법니다. 이것만 사놔도 돈 법니다. 아시겠죠? 보셔야 돼요. 이쪽으로 초점을 좀 두셔야 되고, 아무튼 테마주들 조금씩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판들도 이제 와서 뭐 얘네가 실적이 어떻고 밸류가 어때서 더 많이 막 열심히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맞아요.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주목을 한번 받아. 지금 주목을 또 받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선합니까? 이제 와서 기판 가자 외치면 이거 신선합니까? 아니죠. 신선하지 못해요. 신선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그 신선함을 다 훑어먹고 나왔지만, 우리 VIP님들은 저랑 같이 이 신선함을 다 훑어먹고 나왔지만, 그쵸? 소량 143%, 120% 우리 다 이렇게 100% 언저리에서 수익 챙겨 나왔잖아요. 남들이 관심 갖기 전에 준비를 해두고 남들이 관심 가질 때 2월달에 이렇게 익절을 싹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깔끔하냐고. 그러면 이 투자금으로 지금 밑바닥에 있는 현재 시장 이 밑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또 수익을 새롭게 다른 걸로 100% 200% 챙기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주가의 그 본질에 집중하면서 이익에 집중하면서 실적에 집중해도 돈 번다. 아시겠죠? 저는 이것만 강조드릴게요.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판 종목들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이 사실 지금은 새롭고 신선하진 못해요. 아시겠죠? 여기서 새롭고 신선했지 여기서 새롭고 신선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못 간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100% 200% 먹기에는 한 번 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필요로 하다. 그래서 아주 이쁘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던 게 대표적으로 배터리 셀 3사 중에서 이익 퍼포먼스가 가장 좋고 이익률이 가장 좋고 밸류가 LG엔솔 대비해서 3분의 1토막밖에 안 되는 SDI는 바닥에서 이렇게나 멋있게 고개를 들어주고 있다. 근데 LG엔솔은 뭐 아직 말아 올려주고 있지만 더 가요. 더 가겠지만 상대적으로 밸류적으로는 조금만 부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 측면, 결국에 수익률이거든요. 주식은 결국에 돈 잘 벌려면 수익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수익률 측면에서는 저는 일단은 여전히 삼성 SDI를 탑픽으로 꼽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알아듣고 눈치를 채신 분들은 오늘도 어제도 여전히 VIP방에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긴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44만원이라는 금액, 사실 뭐 이벤트도 가끔 열어드리지만 44만원이라는 금액이 이거 자체로도 너무 아까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 어차피 비용 지불하고 들어오셔도 이거 수익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스포츠나 이런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테니스 레슨을 받아요. 골프 레슨을 받아요. 골프 한 달에 예를 들어 한 30만 원 줬다. 레슨 받고 나면은 내가 골프 실력 늘었다고 해서 그 돈 여러분들한테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어디 대회 나가서 상금 따면은 돌아올까? 근데 뭐 이제 막 입문 30만 원 40만 원 주고 배웠는데 당장 가서 어디 가서 상 타올 수 있어요? 상금 받아올 수 있어요? 못 받아오죠.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입 비용을 지불하고 레슨비를 지불하고 들어오시더라도 바로바로 이게 수익으로 돈이 다시 환급된다라는 느낌일까요? 약간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이 금액이 부담스럽다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코리아 서킷 이제 와가지고 내가 이거 추천했죠 떠드시는 분들 많은데 그럼 뭐해? 회원들이 자기가 운영하는 회원들의 수익 인증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자기가 밑바닥부터 추천을 했대요. 난 여기서부터 코리아 서킷을 얘기를 했대. 그럼 그 회원들의 수익 인증 2% 3%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삼성전자, 카카오, 저는 카카오 그러면 지금 한 500% 600% 수익 봤어야 되고요. 테슬라 1000% 이상 수익 봤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 그 종목을 내가 몰랐겠냐고. 그죠? 실제로 그 종목을 좀 발굴을 잘하고 했다라고 한들 결국에 회원들이 돈을 벌었냐. 그게 중요한 거다. 변호사 공증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공증 뗄 돈으로 가서 딴 거나 더 하셔. 국밥이나 한 그릇 더 사 잡수라고 해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거는. 직접 회원들이 돈을 벌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옆에 보세요. 하루에도 수백 명의 회원님들이 이렇게 인증을 다 보내주고 계세요. 여기 다 올리지도 못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오늘 좀 전에 지금 제가 이제 막 올린 거고. 그죠? 단타 쳐서 이런 거 번 거고. 나스닥 시장 갈 동안 야금야금 또 준비해서 야, 또 저런 건 언제 준비했대?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본질에 충실했을 때 충분히 다 돈을 번다라는 것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과 똑같이 이렇게 늘 한결같이 회원님들을 최대한 안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수익률까지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또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라는 거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뭐 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사기꾼들도 많아요. 사기꾼들도 많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닌 회사도 있고요. 건전하게 정말로 회원들을 생각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가입비부터가 차별을 둬야 되겠죠. 정말 자기들의 이익을 취할 거면 가입 비용은 몇백만 원씩 합니다. 그거는 자기들만의 이익이에요. 결국에 몇백만 원짜리 상품을 이용하든 44만 원짜리 상품을 이용하든 결국에 똑같은 시장 내에서 매매합니다. 그죠?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정말로 440만 원짜리 리딩이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줄지, 44만 원짜리지만 가성비 좋게 내가 바로 수익으로 돌려서 내 계좌가 불어날지, 이거는 직접 오셔서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010-229-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그동안에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불신을 갖고 있거나 하신 분들은요, 꼭 한번 단타소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주말이면 또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올라가니까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들면 수익은 더 배가 된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